약간 힘이 나는 희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민병동 의원님 뭐 끝장 토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좀 건설적인 어떤 또 희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이라도 재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간의 이제 과세 제도가 어떻게 유예가 됐는지 그리고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리 지금 상당 부분 제도화된 가상자산 소득과세 쟁점 사항을 한번 좀 같이 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서원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기타 소득과세가 2020년 12월 19일 날 이제 도입이 돼 가지고요. 그 2020년에서 23년으로 한번 유예되고 그다음에 23년에서 25년으로 유예가 되고 또 25년에서 27년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할 수 없죠. 이게 되게 좀 시니컬하게 재밌다는 그런 측면은 1차, 2차, 3차 유예에 공통적으로 제가 의사록도 보고 여러 그 언론에 이것도 봤는데 전부 다 과세제도 미정비, 인프라 미정비예요. 자, 그럼 그동안 뭐 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3차 유예를 제가 좀 그때 저도 일단은 과세제도가 너무 미정비되어 있어서 유예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지금 현 상황만 말씀드리면 4차 유예를 앞두고 지금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과세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은 이 스케줄을 여러 가지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차라리 1차 유예 시에 우리가 지금 금투세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으로 의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영원히 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때 하겠다는 일종의 보면 건설적인 폐지를 한 거거든요. 가상자산 역시도 좀 건설적인 폐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요. 우리 가상자산 업계나 관련해가지고 세제 시스템 계속 만들어놨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 내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또 이제 새로운 세원으로서 희망고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많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3차 유예를 하면서 보면 우리 과세 당국이나 우리 입법부 쪽에서는 이 유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1차, 2차 때도 알고 있어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행정 신뢰도 제고 및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2차, 3차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그 1차 입법을 할 때 이게 원래 종합 입법을 하려는 거 1차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부대의견에다가 2차 입법사항 관련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업자 기재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해서 국회에 보고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2차 입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차 유예 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련 소관위원회 기재위 차원의 그러한 부대 의견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관련해서 이미 TF 만들고 유예하자마자 연구 용역 진행해가지고 지금 안이 나와서 7월 정도 되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제 4차 유예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한 과세 방안이 7월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1년 연말에 1년 시행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2027년 1월 1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TF도 없고 심도 깊은 연구 용역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거예요. 4차 유예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금투세 같이 건설적 폐지가 낫지 않냐. 그래서 금투세 같이 일종의 보면 지금 현재 그 전략 자산화 된다는 측면은 뭐냐면 이미 미국에선 투자 자산화가 됐거든요. 투자 자산으로서 다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과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다음 장은 좀 보겠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과세 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기타 소득으로 했는데 사실 보면은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양도소득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다 양도소득세로 이제 하고 있고,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결국에는 뭐 이게 과연 그 불로소득으로서의 이자 소득이냐, 아니면은 내가 실질적인 그 임대인의 노력이 들어간 어떤 그러한 사업 소득이냐, 이러한 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양도 관련된 뭐 손익통산이나 지금 취득원가 계산 관련해서도 지금 명확한 원칙이 없고, 특히나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이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서 양도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과세제도가 다음번에 가서도 미정비이자 인프라가 없다는 건 대여로부터의 소득 이거 뭐 어디까지냐, 스테이킹이냐 아니면 랜딩이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 대여로부터의 소득이라 한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을 내가 빌려주는 랜딩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을 생성한 그 대가로 내가 이제 받는 그 스테이킹 개념을 이제 또 구별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용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고 관련된 연구 용역도 거의 지금 공식화된 게 많지 않다.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좀 특강을 요청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제 보고서를 보시고 김 박사님 뭐 양도소득 말씀도 많은데 양도소득이면 저희가 이걸 재원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보험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그런 것,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가상자산 과세 문제만큼이나 우리 건강보험의 이제 추가 재원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법이 애매해졌어요. 지금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기타 소득이면은 건강보험료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분리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의 재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조세는 국회에서 일단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 따르면 그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냥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주는 충격은 또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서 이제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이냐, 과연 건강보험이. 이 문제가 좀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좀 약간 건강보험이라는 그 준조세에 대해서 날치기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재원에 대한 확실성이 굉장히 좀 불명확해졌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저는 좀 이 그 소득과세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다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아는 거는,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변호사이자 세무사인데, 거기 세무사면은 연방 자격증이라서 프랙티스를 안 해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 교육을 제가 뭘로 받겠습니까, 매년? 가상자산으로 받죠. 엄청나게 놀라운 게 계속 실무 프랙티스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뭐 사업소득으로 볼지 아니면은 무슨 기타 소득으로 볼지, 우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 디테일이 계속 나오고 과세 프랙티스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미 미국이나 주요 OECD 국가들은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연기금까지도 이제 보면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노후 보장 또는 여러 가지 또 뭐 자산 증식을 위한 건전한 투자 자산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한 투자 자산을 전제하에 또 국가가 뭐 비축 자산으로 가니 전략 자산으로 가니, 그래서 오늘 7일날 이제 백악관에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화는 일단은 팩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손익통산하고 2월 공제를 허용을 안 한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 증식, 즉 그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지금 워낙 이게 핫한 시장인 이유는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그만큼 성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없어지겠죠. 우리가 그 과거 IT 버블 때 회사들, 버블이 있었던 주식에 있던 회사들 몇 개나 살아남았습니까?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10개는 망해도 한두 개 나오면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손익통산이나 어떤 2월 공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검증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채굴이나 밸리데이션 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채굴 업체들도 우리 그 사업자 신고해가지고 좀 알려고 하는데 오히려 과세당국에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 나중에 파실 때 양도소득 하시고 그럼 저희 비용은요? 전기세는 빼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 분류도 아주 명확하고요. 채굴 특히나 POS 관련한 그 검증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검증에 있어서 블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블록이 처음에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는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화된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가 점점 탈중앙화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 생태계를 늘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과세 논의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하드포크하고 에어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과세 당국에서는 특히 다행히도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니까 지금 뭐 다른 법 개정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고 증여로 보는데 에어드랍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알죠. 우리 노력 들어가잖아요. 또 이벤트 있으면 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면은 이게 과연 유상성이 있느냐 무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 기준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이제 과세하는 게 국제적인 그런 측면이고 하드포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뭐 증여세 매긴다고 하는데 또 일종의 보면은 주식 분할 같은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한 과세 원리가 지금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과세가 이게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얘기냐. 그 기타소득과세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과세제도 미정비에서 아까 제가 여러 뭐 하드포크라든지 에어드랍 이런 거 말고 과세 표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이 뭐예요? 라는데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누구도 몰라요 지금. 법만 있는데 과연 이게 결국에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세 행정 자체가 좀 침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권리를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엄격한 그러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조세 저항이 있는 거고 또 유예가 또 되는 이런 게 예정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타소득 과세 체계 논의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타소득은 국제적 정합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소득세법상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적인 폐지, 그러니까 금투세 같이 일단은 다 폐지해놓고 전체적인 어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이런 측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우리 과세 당국은 또 이제 디테일 측면에 있어서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의 내용, 그다음에 블록체인 검증에 대해서 블록체인 뭐 POW 채굴이나 POS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런 것, 또 스테이킹과 랜딩의 구분,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관련된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그렇다고 넉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뭐 연구원도 계속 이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TF를 만들어야 돼요. TF는 지금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엄청 바쁘고 그 과세당국도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전문가 중심의 ETF를 만들고 또 요번에 보면은 우리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게 그 크립토 짜르라고 하는 그 백악관 특보가 나왔을 때 그 소관 상임위원장 상하원에서 4명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ETF에서는 이제 보면은 일종의 행정부하고 입법부 같이 가는 TF로 좀 해서 부분별로 이제 많이 이제 또 연구 용역 발주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용역 대금 많이 달라고 하실 부분도 아니잖아요. 되게 저비용의 되게 고품질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이제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빨리 TF 만들고 빨리 연구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